무려 30년간 프리미어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며 다른 팀 팬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리버풀. 그러나 지금 현재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모두 1위를 달리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어떻게 끝이 안 보이던 암흑기를 뚫고 다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강의 팀으로 부활했을까요? 붉은 제국이라고 불리던 축구명가 리버풀의 부활을 다룬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리버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 가장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1950년대 2부 리그까지 떨어졌던 리버풀을 빌 샹클리 감독이 1부 리그로 승격시킨 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현재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유러피언컵을 4회 우승했고 리그에서는 1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구단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대회까지 합쳐 30년간 리버풀이 들어올린 트로피는 무려 41개에 달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그 어떤 구단도 이렇게 오랜 기간 유럽 정상의 자리에 오른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리버풀만이 그 유일한 사례이죠. 사람들은 이 팀의 막을 수 없는 모습을 보며 잉글랜드를 넘어 유럽을 붉게 물들이는 붉은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리버풀은 점점 방향을 잃어갔고 계속된 감독 교체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1세기 베니테즈 감독 체제 아래에서 이스탄불의 기적과 08-09 시즌 리그 2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팬들에게 제2의 전성기가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09-10 시즌 사비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팀의 주축이었던 토레스가 부상으로 자주 결장하게 되자 힘든 시즌을 보내게 되었고 리그 7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에 베니테즈 감독은 팀의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구단에 이적료를 요청했지만 이때 당시 리버풀의 구단주는 리버풀 역사상 최악의 구단주로 뽑히는 조지 질레트와 톰 힉스였습니다. 이 두 명은 구단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전혀 없이 본인들의 이득만 챙기는 구단주로 유명했죠. 당연히 베니테즈 감독에게 이적료를 지원해주지 않았고 결국 리버풀은 이스탄불의 기적을 일으키며 부활의 희망을 되살렸던 베니테즈 감독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리버풀은 새로운 구단주를 맞이했고 루이스 수아레즈를 영입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려고 했지만 이전의 여파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베니테즈 감독 이후 루이 호지슨, 케니 달글리시, 브랜던 로저스가 리버풀을 맡았지만 그 누구도 리버풀의 부활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1011 시즌부터 리그에서 6위, 8위, 7위를 기록하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던 리버풀은 13-14 시즌 수아레즈, 스터리지, 스털링으로 구성된 3S 라인을 앞세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특히 수아레즈는 말도 안 되는 득점력을 보여주며 팀을 리그 선두로 끌어올렸고 리버풀은 한 시즌 동안 무려 101득점을 기록하며 시원한 공격 축구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24년 만에 리그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리버풀은 시즌 막바지까지 맨체스터 시티를 승점 3점 차로 앞서며 우승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시즌 종료 3경기를 남긴 3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주장 스티븐 제라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렇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이 동률이 되었고 리버풀은 남은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남은 2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결국 리버풀은 눈앞에 있던 우승을 승점탄 2점 차이로 놓치며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자리 잡게 된 수아레즈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했고 수아레즈의 대체자로 발로텔리를 영입했지만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터리지는 잦은 부상으로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발로텔리, 램버트, 보리니 이 3명의 공격 라인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4-15 시즌 리버풀의 득점은 단 52골에 그치며 전 시즌의 절반밖에 되지 못하는 부진을 겪었고 리그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다시 암흑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 유스부터 시작해 빅클럽들의 제안들을 모두 거절하며 끝까지 팀을 지켰던 리버풀의 영원한 캡틴 스티븐 제라드가 안필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암흑기 속에서 리버풀의 운명을 뒤바꿀 감독
위르겐 클롭이 부임했습니다. 부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I'm a totally normal guy. I'm the normal one.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 소개했지만 이후 그가 팀에 미친 영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클롭 감독은 부임 직후 자신의 대표 전술인 게겐프레싱을 팀에 빠르게 이식했고 그 결과 다음 시즌인 1617 시즌 선수들의 전술 적응과 이적생 만회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탑4에 진입하며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게겐프레싱 전술은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큰 만큼 당시 리버풀의 얇은 스쿼드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클롭은 1718 시즌 체인벌린, 로버트슨, 살라, 반다이크를 영입하며 스쿼드 뎁스를 강화했고 이들 모두 주전으로 맹활약하며 성공적인 영입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 시즌 리버풀의 마네, 피르미누, 살라의 마누랄 라인은 챔피언스 리그 13경기에서 무려 41골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리버풀은 오랜만에 진출한 챔피언스 리그에서 단숨에 결승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리버풀에서의 첫 시즌에 44골을 기록하며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팬들의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18-19 시즌 클롭은 팀에 알리송, 파비뉴, 케이타, 샤키리를 추가로 영입하며 팀의 약점을 채워갔습니다. 이 시즌 리버풀은 리그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당시 구단 역사상 최다 승점이었던 97점을 기록했지만 단 1점 차이로 맨체스터 시티에게 우승컵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에게는 아직 하나의 기회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챔피언스 리그였죠. 리버풀은 조별리그에서 3승 3패를 기록하며 조 2위로 본선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6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1차전 0대0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2차전 마네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1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에서는 포르투를 만나 1차전과 2차전 모두 승리하며 손쉽게 4강에 진출했지만 4강에서 만나게 된 상대는 이번 연도 강력한 우승 후보 바르셀로나였습니다. 하지만 리버풀 팬들은 이번 시즌 보여줬던 경기력을 보았을 때 바르셀로나와도 충분히 겨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전 리버풀은 3대0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3점차 패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경기 케이타는 시즌 아웃을 당했고 교체 출전한 피르미누도 부상이 악화되며 2차전 출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너무 많은 손실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심지어 이어진 주중 리그에서는 살라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리버풀 팬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바르셀로나의 결승 진출을 확신했던 그날 리버풀은 포기하지 않았고 안필드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반 6분 핸더슨의 슛을 테어슈테겐 키퍼가 막아냈지만 오리기가 세컨볼을 따내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2점차 리드를 당하고 있었지만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치며 리버풀은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후반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반 53분 아놀드의 크로스를 바이날둠이 강하게 밀어 넣으며 추격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골 이후 바르셀로나는 급격히 흔들리며 집중력을 잃었고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이날둠이 추가골을 기록하며 순식간에 총합 스코어 3대3을 만들었고 안필드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후반 77분 두 팀의 집중력 차이가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키커를 변경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던 아놀드가 기습적인 코너킥을 올렸고 이를 오리기가 마무리하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제대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역전골을 헌납하고 말았죠. 이렇게 승부는 총합 스코어 4대3 리버풀의 승리로 끝이 났고 안필드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며 결승전에 진출한 리버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승전에서 토트넘을 2대0으로 제압하며 리버풀은 14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로써 클럽 통산 6번째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클롭은 부임 4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리그 2위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리버풀을 다시금 유럽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리버풀 팬들에게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시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920 시즌 클롭은 리그에서 무려 승점 99점을 기록,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곱들의 오랜 염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시즌들도 준수한 성적을 내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던 중 돌연 클롭은 23-24 시즌을 마지막으로 리버풀 감독직에서 자진 사임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리버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만 자신에겐 더 이상 쏟아부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죠. 클롭은 문제가 되었던 미드필더진의 노쇠화를 성공적인 리빌딩을 통해 해결했고 차기 감독이 만족할 만한 스쿼드를 완성하며 시즌을 마쳤습니다. 시즌을 끝으로 팀을 기나긴 암흑기에서 구원해내며 당시에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할 것만 같았던 리버풀의 부활을 이끈 클롭은 모든 팬들의 환호와 기립박수 속에서 리버풀과의 9년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첫 부임 당시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 소개했던 클롭은 지금 현재 곱들의 가슴속에 그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클롭 감독의 후임으로 아르네 슬롯을 선임하였습니다. 라이벌 빅클럽들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 또한 버거슨과 벵거의 장기 집권 이후 그들의 공백으로 크게 흔들렸던 전례가 있었던 탓에 클롭 없이 맞이하게 될 다음 시즌은 리버풀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4-25 시즌 아르네 슬롯 체제 아래에서 리버풀은 또다시 새로운 황금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클롭이 만들어 놓은 탄탄한 기반과 슬롯 감독의 혁신적인 전술이 결합되어 현재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동시에 선두를 달리며 축구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롭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트로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버풀의 정신을 되살렸고 선수들에게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이 유산을 이어받아 더 완벽한 리버풀을 만들었고 지금 리버풀은 또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리버풀이 써내려갈 다음 장은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 채널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